안녕하세요. 보험 17년차 김영윤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안보험이다, 종신보험이다, 태아보험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험이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가입하는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재무설계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뭐 보험료는 내 수입의 10%를 뭐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저는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10%가 넘어도 되고 10%를 안 넘기고 5%로 가져가도 돼요. 왜냐면 이게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을 벌어요. 그럼 500을 벌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10%다라고 하면 5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을 하면 적당한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500만 원을 버는데 아이의 교육비, 그다음에 뭐 집 아파트 대출, 그다음에 노부모의 어떤 생활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통장에 남는 금액이 50만 원인데 그럼 이 50만 원에 대해서 다 보험료로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그 50만 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분한테는 보험료로 15만 원, 2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을 벌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자녀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4명으로 된 대출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200을 벌지만 뭐 1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에 대한 어떤 보험료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100만 원을 보험료로 지출을 해도 되고 또는 뭐 150만 원을 보험료로 지출을 해도 된다라고 봐요. 물론 그 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장을 어디에 어떻게 중심을 두고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보험료라고 하는 기준은 각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예산의 뭐 10%, 20%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다 다르니까요. 집에 현금 흐름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뭐 재무설계 한다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 솔직히 나의 어떤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 정도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그 보험료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이 없어요. 각자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냥 노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정주부냐 아니냐 여성의 분들 같은 경우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또 다 일을 하시고 가장이시다 보니까 그냥 가장과 전업주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보장을 너무 막 무리하게 가입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 돈을 계속해서 벌어왔고 가정주부인 나는 실비로 병원비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뭐 요양이라든지 아까 암보험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뭐 좋은 것 먹고 좋은 여행하고 조금 더 유의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기회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암진단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뭐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진단금은 사실 요 정도면 되는 거고 수술 특약 그리고 입원 일당이 있어요. 근데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30세, 35세가 넘어가게 되면 상해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은데 질병 입원 일당은 상당히 비싸요. 만약에 뭐 내가 3만 원을 하루당 보장을 받고 싶다. 하루당 3만 원을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 대략 보험료가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특약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보험료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라고 하면 함께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 요 정도 선이 저는 적당하다라고 보고요. 뭐 돈이 많아도 저는 그냥 크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머지 것 가지고 저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남자분들 같은 가장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그냥 자녀가 있다. 자녀 뭐 1인 가정이든 2인 가정이든 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진 않고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뭐 30대 중반, 40대 초반 그렇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설계를 해야 완벽하게 탄탄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고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리스크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 요 정도 금액에서의 어떤 설계되는 구성들이 적절하게 내가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없게끔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설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인 경우 뭐 암진단금 2, 3천, 뇌혈관 활성 2천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을 조금 더 높여서 뭐 한 3천은 80세 만기로 가져가고 그 밑에 이제 암진단 특약을 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특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60세 만기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을 또 추가로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도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입원 일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티켓 자체가 보장 대비 비싸긴 한데 질병 입원 일당은 사실 남성분들한테는 안 넣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면. 왜냐면 입원 일당을 3만 원 보장받고자 5만 또는 5만 원 보장받고자 보험료를 뭐 티켓 보험료가 3만 원, 5만 원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보험의 어떤 큰 혜택을 봐야 하는 진단금의 많은 가입 금액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보험의 혜택을 절실하게 보장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도 보통 그 손해보험으로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 보장성 보험에 있어서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기본 계약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 계약이 상해 후유장애이거나 상해 사망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를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밑으로 질병 사망을 60세 만기 또는 70세 만기 식으로 짧게 80세 만기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그 종신보험 정기보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나이까지만 설정을 해서 설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보험 설계를 이 사람이 잘했네, 저 사람이 잘했네, 또는 이게 나한테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보험 설계사마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일단 다른 설계사들하고 다른 게 보험은 기본으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해요. 무리하게 가져가지 말자 이거죠. 일단 보험료는 내가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준비를 하고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준비하자. 이게 좀 말이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한 만큼 준비를 하자.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가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적정선. 나는 암진단금 1억을 생각을 한다. 근데 보험료가 예산이 너무 비싸. 그걸 다 준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5천원에다가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을 증식을 하고 또는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를 하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아무리 많이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사망할 수 있거든요. 평생의 병원을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뭐 보험으로서는 사실 혜택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보험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지인의 부모님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심정지 사망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죠.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그래서 저는 보험을 무조건 탄탄하게 가입을 하고 무리한 보험료, 많은 보험료를 지출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느 적정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뭐 건강하게 살면서 사용하는 돈이 됐든 아니면
내가 뭐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어떤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현금 지출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 자산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항상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을 준비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금도 함께 준비를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리 잘 가입을 해도 보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간병인을 쓰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어떻게 안 돼요. 아무리 좋게 탄탄하게 가입을 하더라도. 그죠? 간병인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어머님 같은 경우 디스크 수술로 입원 치료를 하셨는데 수술비가 700만 원, 간병비가 3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뭐 보험으로 700만 원에 대한 의료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간병비는 그냥 내 주머니에서 생돈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급병실이 또 있죠. 어떤 아이가 저한테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한 어린아이인데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와서 실비로다가 병원비 청구했는데 얘가 상급병실이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또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 입원 치료를 받고 싶어서 상급병실을 이용을 했는데 하루에 27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입원 일당을 어린이 태아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선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입원 일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원 일당을 5만 원을 넣어서 설계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실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상급병실 차액을 최고 1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금방 분명히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서 나머지 부분을 내야 돼요. 다행히 입원일당 5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보험으로 다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료사고를 준비를 할 때는 의료비 목적으로 마련할 때는 보험과 현금을 같이 가져가셔라.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뭐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이만큼 뭐 한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한 달에 300만 원 또는 400만 원밖에 못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부분들은 또 자녀가 다자녀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자녀가 없이 어떤 딩크로 생활하시는 부부 가정도 있을 것이고 각각의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설계의 방법이고 보험료 지출을 어떻게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